반갑습니다. 한입니다. 네이버가 실시간 검색어를 폐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블로그를 작성하는 사람들한테 과연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좋다고 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블로그를 작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워드에 있는 내용은 네이버 공식 블로그에서 급상승 검색어, 실시간 검색어에 대해서 이제 폐지를 한다는 내용을 복사해서 들고 왔습니다. 쭉 설명해 놓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중요한 내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빠르게 재난 상황을 알려주거나 관심이 있었던 기업 채용 소식을 챙겨주고 한때 좋아했던 스타의 근황으로 추억을 소환하기도 하면서 사용자의 일상생활에 깊숙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실시간 검색어가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이전에는 잘 드러내기 어려웠던 롱테일 정보가 큰 이슈와 공존할 수 있는 세상을 보여주고자 했던 급상승 검색어는 풍부한 정보 속에서 능동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소비하고 싶은 커다란 트렌드 변화에 맞춰서 6월 25일부로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합니다. 네이버 홈의 검색 차트 판에도 함께 종료가 되고, 어, 종료가 된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사용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정보로 돌려드리겠다는 이런 취지로 급상승 검색어의 취지는 데이터 랩을 통해서도 이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랩에는 계속 남아 있는 거죠. 말 그대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데이터 랩을 통해서도 이어가겠다고 합니다. 이 전문 내용에 있어서 핵심적인 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2월 25일로 서비스를 종료한다는 것과 급상승 검색어의 취지는 데이터 랩을 통해서 이어간다는 것, 그리고 롱테일 정보, 이런 글자는 글자가 있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실검 페이지를 하면 기존에 실검으로 매일 포스팅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직 줌이나 네이트에서는 계속적으로 실시간 검색어를 유지하고 있으니 그 부분을 참고하셔도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물론 네이버가 제일 어, 많기는 하죠. 아무래도 사용자가 많으니까. 그런데 데이터 랍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상세 옵션뿐만 아니라 오히려 밖에서 지금 보이던 메인에서 보이던 그것보다 더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데이터 랍에 급상승 검색어 실검을 갖다가 어떻게 왜 이렇게 종료를 하고 폐지를 하는지 정치적인 부분에서도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19년도죠. 최근 조국 사태 이후에서 정치권에서 실검 조작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네이버에서도 참 많은 곤욕을 치르게 된 게 그게 가장 큰 배경 중에 하나입니다. 네이버가 우리나라 검색 사이트에서 1위라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와 우리 초보 블로거 분들은 우리 블로그를 어떻게 키울지에 대해서만 고민하시면 됩니다. 실시간 검색어의 페이지는 초보 블로거 분들 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슈성 내용을 키워드로 잡고 포스팅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슈성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가끔씩 하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매번 이런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도 볼 수가 없습니다. 이슈성 키워드는 말 그대로 이슈성 키워드일 뿐입니다. 포스팅을 하게 되면서 나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글쓰기가 노하우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슈성 키워드로 글을 적는 것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사업을 하시거나 본인의 정체성을 드러내어서 나중에 블로그를 확장해서 고수익을 얻고 싶으신 분이라면 본인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나만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그런 포스팅을 하셔야 됩니다. 네이버 실검 페이지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롱테일 키워드입니다. 이미 전문 내용에서도 나왔죠. 롱테일 키워드는 글자 그대로 긴 꼬리 키워드입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지금 같은 경우에
상품 리뷰를 한다고 했을 때 부모님 효도 선물 마사지건이라는 키워드를 잡았을 때 총 조회수는 17만 8천 건이 넘습니다. 근데 문서수는 100만 건이 넘죠. 스위스 밀리터리건 마사지건으로 검색을 해본다면 총 조회수는 2970이고 문서수는 365건입니다. 당연히 마사지건으로 제목 키워드에 하는 것보다는 스위스 밀리터리 마사지건 롱테일 키워드를 잡는 게 훨씬 좋다는 것을 알 수도 있고, 경쟁 강도가 약해서 본인이 글을 썼을 때 대형 키워드에 비해서 노출이 될 확률이 높다는 건 역시 알 수가 있습니다. 비율 같은 경우에는 문서수 대비 키워드의 월간 조회수로서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한 가지 더 들어보겠습니다. 텀블러보다는 스타벅스 텀블러를 하는 것이 낫고, 스타벅스 텀블러보다는 2021 하나 더 붙이는 것이죠. 2021 스타벅스 텀블러를 하는 게 경쟁 강도가 점점 약해지고 본인이 나타내고자 하는 노출에 있어서 더 잘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는 맛집 관련해서 한번 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여행 블로거나 맛집 블로그가 부산의 맛집에 대해서 소개를 한다고 한다면 부산 맛집으로 키워드를 잡는 것보다는 부산 광안리 맛집을 제목 키워드로 잡는 것이 좋을 것이고, 좀 더 들어가 본다면 부산 광안리 돼지국밥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롱테일 키워드를 잡는 것이 좋습니다. 롱테일 키워드를 좀 더 활용해서 세부적으로 한번 제목을 지어 보겠습니다. 여자친구와 데이트하기 좋은 부산 광안리 추천, 여자친구가 좋아할 만한 부산 데이트 맛집 추천, 부산 광안리 가족여행 맛집 추천 베스트 3 이런 식으로 좀 더 세부적이고 롱테일 키워드를 잡는 것이 문서수 대비해서도 좋을 것이고 경쟁 강도도 약하고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70만 건이 넘는 글과 싸우는 것보다는 2만 건, 만 건 이내로 있는 그런 키워드와 글을 발행을 할 때 본인의 글이 노출될 가능성이 당연히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롱테일 키워드가 정답은 아닙니다. 우리 블로그에 글이 노출되는 것에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블로그 하는 동안 계속 롱테일 키워드만 써야 되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높게 올라가기 위해서 발판을 다지는 정도라고 해두겠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작은 건물이 아닌 30층, 40층의 건물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블로그 글 작성을 대해서 비유를 한 겁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롱테일 키워드로 방문자들을 10명, 100명, 500명, 1000명씩 꾸준히 늘려가시면 나중에는 미드케일 키워드도 사용을 하고 중간 키워드, 미드 키워드, 그리고 이슈성 키워드도 사용을 하시고 대형 키워드까지 넣어 보는 것을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순차적인 과정이 있어서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네이버 검색 블로그 탭에서 총 블로그 페이지 수하고 문서 건수가 표기가 되었는데 갑자기 왜 또 이게 없어졌는지 저도 참 모르겠습니다. 그게 있었으면 보는 것도 편하고 정말 간단하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자, 다시 주제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이버가 실검을 폐지함에 따라서 실검으로 많은 이슈를 몰고 다녔던 블로거들이 조금은 우왕좌왕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노출을 키울 수 있는 확률은 조금이라도 늘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황금 키워드의 회원 가치가 앞으로 많이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예시에서도 볼 수 있지만 스위스 밀리터리 마사지건이 비율 자체가 1 이하고 경쟁 강도가 굉장히 약한 것을 볼 수가 있고 2021 스타벅스 텀블러 역시 1 이하로 경쟁 강도가 굉장히 약합니다. 이런 식으로 조회수 대비해서 문서수가 극히 작은 것, 이런 것을 황금 키워드, 로얄 키워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상품수로 따지면 조회수 대비해서 상품수가 극히 적은 것이 황금 키워드이고 로얄 키워드입니다. 비율지수를 1을 기준으로 두고 봤을 때 정답은 아닙니다. 1보다 적으면 황금 키워드라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황금 키워드를 찾으면서 블로그 포스팅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 다뤘던 황금 키워드에 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다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실검 폐지인지라 간단히 예시만 들었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환이었습니다.